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좀 빠른 진도를 나가면서 많은 문제를 다뤄보는 식으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많으면 그렇게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진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본인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보면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든 설명을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쉬운 언어로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보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어려운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답안들을 쓸 때도요.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말고 기본서에 있는 단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든 보고 있는 단어, 여러분들이 실무에 많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써봐야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남들이 많이 썼던 답안지를 기준으로 하고 그것들을 막 조합을 해서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개의 답안지를 보면서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좋다 조합하는 좀 크게 보는 그런 것들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답안지를 보고 요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써나가야겠다. 그런 것들을 한번 자꾸 연상을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쓸 때 점수가 좀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만큼을 알고 있다. 기승전결을 어떻게 꾸며나가는지. 그걸 보다 보면 저희도 그 전에 이제 시험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답안지를 쓴 걸 보면서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답안지를 쓰는 게 2, 3년 공부한 사람보다 더 잘 씁니다. 그 사람은 그쪽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저희가 많이 공부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발전 쪽에 좀 강한 사람, 전력계통 쪽에 강한 사람, 송전 쪽에 강한 사람, 또 계산 문제에 강한 사람, 또 외우는 거에다가 강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끼리 이제 쉬는 시간에도 서로의 경험들을 얘기하시다 보면은 거기서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 경험을 가지고 뭐 시험하고 상관없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계속 리마인드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저도 잊어버립니다. 지금 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요. 옛날에는 완벽하게 알았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버리면서 그거를 내가 스스로 계속 하지를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166번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167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많이 나왔던 유형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가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7번. 차단기 동작 책무. 동작 책무가 뭘까요? 차단기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동작하는. 예,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다 조금만 더 가미한다면. 온오프. 좋습니다. 여기까지 책임지려. 예? 예, 그겁니다. 오픈, 클로즈 앤 오픈, 클로즈 앤 오픈. 차단기가 오픈과 클로즈를 행하는 일련의 행위, 동작 책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상은 자기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유한적인 한계. 그리고 저희가 보시면 자동차 보험도 보시면은 책임보험 들죠. 그럼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물, 대인 들죠. 자동차 대물 배상할 때요. 요즘은 2억짜리하고 3천만 원짜리하고 얼마 차이 안 난다. 뭐 한 2만 원 차이 나거든요. 근데 외제차 박으면 그냥 그 3천만 원짜리 들으면은 3천만 원까지만 배상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2억 듭니다. 2억. 예? 2억 정도 들으면은 그 이상 자동차 손해배상 비용이 2억 이상 나올 일은 거의 없거든요. 진짜 뭐 벤틀리나 뭐 이런 거, 이번에 보니까 또 사진에 기아차가 벤틀리를 박았던데 보니까. 예? 그 제네시스 박았네 가 봤더니 벤틀리를 박았더라고요. 그 저번에 누구 대표 35살짜리 손 닦는 그 사람도 그 도산사고를 해서 뭔가 이제 마약 거 같은 걸 먹고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그때도 그 벤틀리 차던데 차값이 비싸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본 2, 3억입니다. 차값이. 술이 나왔다면 1억입니다. 술이 나왔다면 뭐 하면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돈 조금 보험입니다. 그건 어차피 손실되는 보험이거든. 50만 원 내나 52만 원 내나 큰 차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교해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입하셔야지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요거에 대해서 두 종류의 표준 동작 책무를 기술하셔야 된다. IC 기준에 따라서 OCO, CO인데 그게 두 종류니까 고속형, 저속형 나오겠죠. 예를 들어 뭐 15초 나올 거고 3분 나올 거고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1분 나올 거고 ESA, ESB 규격에서도 또 나옵니다. 차단기가 행하는 일련의 동작인데 오픈과 클로즈를 행하는 일련의 연속된 동작을 차단기의 동작 책무라고 얘기를 한다. 뭐 그렇게 또 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8번 여자 전류와 캐패시터 충전 전류 차단이 어려운 이유. 왜 어렵죠? 아까 변압기의 그러니까 차단기 차단이 어려운 5가지를 설명하시러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죠? 변탈 요청, 변압기 단자 단락 시, 탈초 차단 시, 여자 전류 차단 시, 충전 전류 차단 시, 근거리 고장 시 차단 시. 여자 전류하고 충전 전류가 나왔네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라는 얘기죠. 요 5가지 나와 있는 거 외우시면 저건 그냥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저 2개만 물어보는 것보다 요 5가지로 해서 답변을 쓰시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중 케이블의 손실, 경감 대책. 무슨 손실? 도치에서 발생하는 저항선. 유전체에서 발생하는 절연체선. 예? 시스에서 발생하는 연피선. 이런 식으로. 연피선, 시스선 같은 겁니다. 절연체선, 유전체선 같은 겁니다. 도치에선, 저항선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도치에서 발생하는 저항선, 절연체에서 발생하는 유전체선, 그 다음에 시스에서 발생하는 연피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써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경감대책,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죠? 도치에 대한 저항을 줄여주면 되죠. 절연체를 더 좋게 만들면 되고, 시스 부분에 대한 접지를 해주면 되는 거. 손실은 유도되지 않게 막아줘야 되니까. 지중 케이블 접속 방법 뭐가 있죠? NJ, IJ. 그리고 그걸 이제 보시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완전 접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예? 편단 접지, 완전 접지, 절연 접지 뭐 이렇게. NJ, IJ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노멀 조인트. 그럼 접속지의 방법, 접속 방법 3가지. 접속 방법은 이제 중간 접속 방법이죠. 저거는 케이블의 중간 접속 방법, 종단 접속 방법. 종단 접속 방법 3가지. 종단 접속체 3개. 종단. 끝에. 어디에 끝에 하죠? 케이블 끝에. 이게 뭐죠? 엔드박스 에어, 엔드박스 가스, 기준 종단 적석팜, 가스 종단 적석팜, 뭐 오일 종단 적석팜 이런 식으로. 변압기 오일에다가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겠죠. 보통 GIS로 하게 되면 EBG가 되겠죠. AIS 쪽으로 되면 EBA가 되겠죠. 거의 EBG를 많이 쓰겠죠. 이런 거.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봐주시고, 중간에 이제 접속할 때 어떻게 접속하는지. 캔슬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펜슬링 한 다음에 이 끊어져 있으니까 압축 토치로 묶어주죠. 그 다음에 여기 절연체를 감죠. 그 다음에 여기 실드 부분 이렇게 하고 여기 연공하죠. 접지, 납땜하죠.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다시 또 감죠. 그런 식으로. 그때 감는 거.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케이블이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오다 보니까 여기 자르더라도 여기 부분이 안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쇠로 된 거를 달거나 아니면 동그랗게 이렇게 쇠로 된 거는 이게 동그랗게 코일 담아놓고 여기 뭐 수도가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코일 감아두듯이 이렇게 열을 가해주면 얘가 열을 받으니까 이게 녹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쇳덩어리를 이렇게 다가지고 펴주는 거죠. 펴준 상태에서 이제 잘라가지고 펜슬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절연체에 접속하고 테이핑한 다음에. 왜 이런 쪽에 보시면은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정기적인 스트레스. 그래서 그 부분을 절연을 더 강화를 해서 놓은 다음에 요 외피에 이렇게 테이프 감고, 그 다음에 방식층, 카바시트 씌우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접지 부분을 연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감 처리하는 거죠. 이게 중간 접속함이고요. 종단 접속하면 이거를 그냥 앞에다 펜슬링 해가지고 앞에다 꽂아가지고 그냥 꽂으면 됩니다. 예? 터미널 캡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 종단 접속 처리하는 거 딱 꽂으면 끝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전에 사진 보여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건 없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면은. 근데 이제 케이블이 많이 작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제가 98년도에 12월 달에 처음 이제 일진연기 쪽에 그때 200스캔가 400스캔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제 제가 케이블 감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서울 이동통신이라는 업체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 써가지고 다 이제 팀들이 돌아다니면서 매놀 9개를 제가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갑자기 그 630스퀘어짜리 또 케이블 한번 154 케이블을 감지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타이어 유명한 그 회사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외국, 예? 예? 아니, 거기서 케이블을 만듭니다. 그 회사 걸 630스케치를 한 번 또 감리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이 작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접속 방법이 있고. 30벨팅 케이블의 자경 종량량 측정 방법 등가열로로 그려라. 등가열로로 그려도 생각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3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자경 종량량은 어떻게 되죠? 이거 CS는 뭡니까? 예? 자기? 상호? 제가 이게 인덕턴스 얘기하면서, 자경 인덕턴스는 자기 인덕턴스하고 상호 인덕턴스고, 자경 정정용량은 자기 정정용량 플러스 상호 정정용량. 집에 가서 자기야. 이렇게 한번 좀 얘기해 보시라고요. 상호 간에 작용이 돼서 뭔가 밤에 일이 일어나겠죠. 예? 자기 제가 그렇게 많이 불러보라고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 자기니까 이게 자기 부분이죠, 이게. 이게 뭡니까? CS. 이거 CS. 이거 CS. 상호니까 이게 CM인데. 왜 3이 됐을까요? 델타를 Y로 그렇죠. 델타를 Y로 바꾸면서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3CM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 하나가 요 한 상에 대한 작용력량, 요 또 한 상의 작용력량, 또 한 상에 대한 작용력. 요게 이제 Y로 바뀌면서 3CM이 된 겁니다. 이게 다. 그래서 C에는 사실 CS 플러스 3CM, 이거를 등가열을 그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 또, 원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 원으로 그렸을 때, 얘가 뭐? 얘가 CS죠. 얘가 CM이죠. 이게 델타 아닙니까? 요 델타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게 3CM이 되니까 요 한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컨셉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나왔을 때 뭐 6분의 9에 뭐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CA, 요 두 선을 일괄하고 한 선을 일괄하고 뭐 이렇게 대지간에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 두 가지 시험을 해서 뭐 나타난다. 그 유형의 문제 나오니까 꼭 외워두시라고요. 100번씩 나왔으니까. 잘 안 되시면 기본서 5장 가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얘가 4장인가요? 4장이죠? 죄송합니다. 4장에. 지중전설을 포설하는 3가지 기술, 방식, 뭘까요? 증매식, 관로식, 전력구식. 예, 그렇게 쓰시면 되고. 장단점, 적용장소. 회로 몇 회? 3회선 이상, 6에서 9회선, 뭐 9회선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9회선 기준이고, 뭐 이렇게, 2회선 미만이고, 뭐 이렇게 대충 써주시면 되고요. 피레기 사용 목적. 선정시 고려사. 피레기가 뭐죠? 이상전압을 서로 이상전압을 예. 이상전압이 내습했을 때, 그거를 외부로 방전하는 장치. 이런 식으로. 그럼 선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려상. 전격 차단 피레기 선정시 고려상 키워드 맨날 얘기했는데
제출상 방송. 예, 재충상 방송 내. 그게 피레기 구비 조건. 선정시 고려사항 구비 조건. 똑같은 얘기 아닌가? 구비 조건. 피레기를, 이런 것도 구비해야 된다. 이런 걸 구비해야 되니까 선정할 때도 그런 것도 고려해주면 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말을 약간 꽈버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사용 목적은 그런 거고.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이게 선정시 고려사항 들어가도 구비 조건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 안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갖다 쓰십시오. 일단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쓰는 겁니다. 아는 것들 다 쓰는 겁니다. 그냥. 왜냐면은 저희도 힘듭니다. 이 출제자의 문도의 의도를 보고 이 사람이 뭘 묻는 거지? 잘 와닿지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은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냥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채점자가 원하는 답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그 출제자가 저기를 줍니다. 그럼 채점자가 출제자의 모범 답안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보면서 답안을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채점을 합니다. 일단 그걸 기준으로 채점을 하는데 이게 안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채점자들이 뭐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딱 봤을 때 이게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기승전결을 해가지고 뭔가 말이 된다 그러면 점수를 줍니다. 안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모범 답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범 답안에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 봐서 점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는 맞춰가야지만 됩니다. 원자력 발전, 뭐 선행, 후행, 뭐 이런 부분들 해결료 주기 부분이 후행 주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건 그림을 좀 보셔야지만 됩니다. 회전속도 결정 방법. 이거 뭐였죠? 이게 아까 러유출에 해가지고 회전속도 결정하는 그 부분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지금 안 써놔가지고. GPS 얘가 좀 문제가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한 3번 정도. 이 GPS가 뭘까요? 글로벌 포지션. 예,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입니다. GIS가 나오면서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 해가지고 가스 인슐레이트 시스템이 아니라 GIS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데 요거도 한 2년 전쯤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송전철탑 관련해가지고 위에서 사진을 찍어가면서 이제 송전철탑이 가야 될 그 루트를 선정할 때 이 GPS를 응용해서 사용을 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 왜? 위에서 보니까 이쪽은 뭐 협곡이 있고 산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근데 이쪽은 민가가 많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정할 때 썼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우스 정리 같은 경우 뭐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화석연료 빼고 대량수비 환경파괴, 대지진, 변전기기 내진 대책은 좀 보셔야지만 됩니다. 변전기기 내비 대책, 그럼 변전소에 대한 내진 대책으로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변전기기를 보기 전에. 변전소의 내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변전소 안에 있는 변전기기의 내진 대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변전소 자체에 내진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건물 튼튼하게 짓는 거죠. 그게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기기들에 대한 내진 대책, 그래 변압기의 내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내진 대책도 최근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번쯤 나올 때가 됐습니다. 왜냐면 뭐 몇 번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기에 대한 내진 대책, 뭐 환경 대책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환경 대책도 나왔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시퀀스 네트워크는 빼고 동기발전기, Y결선 이유, 고정적 하정제 내각 방식, 냉각 매체 종류. 이거 보시면은 P는 K자승 DLN 해가지고 나왔던 냉각 방식. 요게 이제 단락비 쪽에서 온도, 안정도, 냉각 방식에 따른 분류 부분이 있었죠. 그 냉각 방식에서 공기 냉각 방식, 그 다음에 수소 냉각 방식, 수 냉각 방식에 따라서 K가 1, 2, 3, 4로 늘어나면서 나왔던 것들. 그리고 압력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어떤 걸 쓰는 게 가장 좋냐? 수냉각을 쓰는 게 좋죠. 근데 수냉각을 쓰려면 안에 이제 녹 쓸지 않냐? 녹 쓸진 않습니다. 에나멜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녹은 쓸겠지만은 그 부분은 계속 방청제를 넣어가지고 물만 넣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발전기 전기자 전류와 여자 전류의 관계. 이게 지금 이거는 한번 보셔야 되겠네. 이게 설명드리기 힘드니까.
증기터빈의 크리티컬 스피드가 뭘까요? 이거 무구속 속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런웨이 스피드? 왜냐면 증기터빈은 이게 안 좋은 스피드거든요. 크리티컬한 거는 뭐 안 좋은 부분인데, 크리티컬은 뭐 이슈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는데, 그러면은 증기터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터빈이 올라가면서요, 전격 속도가 있고 무구속 속도가 있습니다. 무구속 속도가 뭐라고 그랬죠? 런웨이 스피드. 자기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 무구속 속도 부분이 이제 공진 부분이 일어납니다. 공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기터빈은 올라가면서 공진이 먼저 일어나는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전격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터빈 같은 경우는 한 350도 정도로 올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550도로 올라갈 때는 그때는 빨리 올라갑니다. 이 무구속 속도를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진동이 일어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냐. 빨리 진행을 한다. 뭐 그런 내용들로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아까 회전기장 채택하는 이유 설명드렸고요. 돌긋기하고 비돌긋기가 있는데 차이가 뭘까요? 수차하고 화력인데 돌긋기는 뭘까요? 비돌긋기는 뭐죠? 예, 튀어나와 있냐, 안 튀어나와 있냐. 예? 원통형이냐, 돌극형이냐, 이 차이인데요. 원통형 같은 건 작은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동기발전기. 이거 화력발전기입니다, 이거는. 비돌극기라는 건 화력발전기 같은 작은 원통형의 발전기의 출력식을 벡터들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비돌극기. 비돌극기 출력식은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전기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삼각형 모양을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그림 그려져 있는 거죠. 왜? 전압강화. 여기서 발전기에서 전압강화 한 번 일어나고 한 번 일어나고 한 번 일어났다. 여기서 한 번 일어나고 여기서 한 번 일어나고요. 여기서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고 그걸 그림을 해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그려놓은 벡터도가 있습니다. 그게 비돌극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원통형 같은 경우 그걸 쓴다는 얘기죠. 근데 돌극형 같은 건 어떻게 되냐. 돌극기의 출력식이 있고 비돌극기의 출력식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헷갈리시기 때문에 잘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리드 부분에서 마이크로 그리드, 매크로 그리드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나오고요. 스마트 그리드도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최근에 스마트 그리드가 안 나온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스마트 그리드가 뭐냐? 매크로 그리드가 80 몇 회 때 나왔습니다. 80 몇 회 때, 86회 때인가? 그때 이제 한전에서 매크로 그리드 막 하면서 스마트 그리드 얘기 나올 때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 한전에서 대두가 되니까 문제 나올지 몰라. 근데 그때 딱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 문제를 받았는데 문제를 봐도 모르니까 그냥 제게 아니니까 놓고 간 겁니다. 근데 시험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 회 때.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가서 봤을 때는 딱 놓치니까 더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많이 가져가셔야지만 됩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막 자꾸 하는 것들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못 쓰면 꽝입니다. 뭐라도 써야 되니까 그 뭐라도 쓸 거리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넘어와서 보시면은. 아까 지금 오전에도 설명드렸죠. 3건선 변압기에 XP 얼마인가요? 예. XPS 플러스 XPT 마이너스 XST. 그럼 저기는 얼마죠? XPS니까 3이니까. 3 플러스 5 마이너스 4. 9에서 4를 빼니까 5죠. 예, 2니까. 맞나요? 아니요. 4네. 얘는 2가 되네. 이렇게. 그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자기 거가 달려있는 거는 더해주고, 자기 게 안 달려있는 것만 빼주시면 된다고요. 3건선 변압기일 때. 델타하고 Y 환산하는 것도 헷갈리죠? 델타가 클까요? Y가 클까요? 예?
얘가 1이면은 얘가 3이 됩니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콘덴서 저압축에 델타 결선을 하는 이유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중에 이거 보시면 밑에 거 곱하기, 여기는 곱하는 거고, 위에 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거든요. 그래서 1분의 1 해가지고 3이 나옵니다. 요거를 이쪽으로 환산하면서. 아까 저 CM이 Y로 바뀌면 3CM이가 됐어요. 그거는 이게 Z는 지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C는 예. 반대로 안 돼요. 아까 저 3벨트, 30벨트 할 때 델타가 Y로 바뀌면 3CM 이렇게. 이거는 임피던스니까 이렇게 되고, 아까는 어드미터스 개념으로 했던 것 같은데. 30벨트에서는 C잖아요. C 아닌가요? 동전용 가. CM이 3CM이 되는데, 이게 콘덴서가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잠깐만요, 이거. 이게 델타 Y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그 임피던스하고 C하고는 반대로. 델타가 용량이 커지는데? 이거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네. 이 수식을 지금 까먹어가지고, 이건 한번 다시 보시죠, 이거. 이것도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게끔. 요거는 확실하게 외우시죠, 이거는. 쉬우니까. 요게 자꾸 헷갈립니다, 저도. 이거 한번 매칭을 해놨는데, 이 바라보는 거에 양쪽 곱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었는데, 저도 뭐라고 해야냐면 델타는 3스타 이렇게 네. 외웠거든요. 그거는 임피던스에 대했을 때. 예. 그러니까 델타 쪽에는 3가 지금 스타에서 1이면은 예. 델타에서 지금 3이 맞습니다. 예, 요게. 임피던스일 때. 네, 임피던스일 때. 네. 예. C가 아니라. 예. C로 하면은 그렇게 안 돼요. 예. 아까 지금 C에는 CS 플러스 3CM에서 그 3CM 때문에 지금 헷갈려가지고. 그거는 이제 C니까 정전용 예. 그게 맞아요. 예. 그냥 반대로. 예. 대충 맞는데 지금 해주신 거는 임피던스. 그리고 지금 요건 임피던스고. 네, 임피던스는 이거 예. 맞습니다. 예. 임피던스 변환 시계일 때 이런 부분. 그 C일 때는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아몰포스 변압기는 아까 설명드렸죠. 아까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일반 부분하고 틀리고 재질이 틀리고 그다음에 저기 붕소라든가 이제 그 합금이 뭐가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주고 그다음 가격이 뭐 1.3배에서 1.5배 정도 비싸고 그다음에 그 결정 자체가 이제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아까 그 그림 그려서 무브와 손실 철선이 이제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건선 변압기 등가회로 벡터도 단락 시험과 개방 시험을 통해서 등가회로 점수 사용하는 방법. 이건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설명을 다른 분이 해주셨었는데 변압기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계산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또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196번 부분이 좀 틀린 게 오부동작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지금. 오부동작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동작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막 헷갈렸던 게 정동작, 정부동작, 또 뭐였죠? 오동작, 오부동작이 없고 부동작인가요? 오부동작이 없어졌는데? 이게 부동작이죠? 오부동작이 없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때 요게 헷갈려가지고 요거는 동작해야 될 때 정상적으로 동작한 거, 이거는 동작하지 말아야 될 때 동작한 거, 이런 건 쉽거든요. 오동작은. 근데 부정동작은, 정부동작은 동작하지 말아야 할 때 동작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딱 찍으면 동작해야 될 때 정상적으로 동작한 거, 부동작해야 될 때 똑같이 부동작한 거. 동작해야 할 때 동작하지 않을 거. 이게? 정작은 그 상황 그대로 순위대로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네. 정은 요거를 같이 가시면 돼요. 요거만 이제 헷갈리는데 동작해야 될 때
똑같이, 정리는 똑같이 짜니까 동작한 거. 동작하지 말아야 될 때 똑같은 거니까 동작하지 않은 거. 이겁니다. 예, 이게 맞습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기를 끊어서. 근데 얘는 그때 오부 동작이 이게 안 됐습니다. 오부 동작이 이게 안 돼가지고 다른 식으로 외웠는데, 이건 동작하지 말아야 할 때, 이게 오동작에 동작하지 말아야 할 때, 이거 반대니까 동작한 거. 이렇게 외웠고. 이 부동작은?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그렇죠. 동작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이렇게 이제 외워버렸습니다. 그냥. 동작. 네. 이제 그때는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외웠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끊어가서 외웠고, 얘는 얘를 이렇게 끊어서 외웠는데, 여기서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00XX, 0X, X0 하면, 이게 지금 두 개의 반대죠. 제로 X죠. 이게 X0죠. 이렇게만 이제 외워두시면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거를, 요 뒤에부터 생각하셔야지만, 뒤에부터. 동작해야 될 때, 동작한 거. 동작하지 말아야 될 때, 동작하지 않은 거. 정이니까. 요건 하나로 봐가지고. 동작하지 말아야 될 때, 한 거. 이건 동작해야 될 때, 안 한 거. 이런 식으로. 요게 가장 많이 헷갈리죠. 오부 동작이. 그때 이것도 이제 X0를 막 이렇게 외웠었는데,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이걸 넣어가지고 외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요거를 딱 외워주시면은, 요 내용을 쓰기가 편합니다. 한장 영화에서처럼 꼭 이런 회로를 그려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건 왜냐면은, 그걸 기준으로, 요 A점에 사고가 났을 때, 요 사고가 났을 때, 정동작은 뭐죠? A하고 B가 동작한 게 정동작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동작은? 나머지. E, F, C, D, E, GH가 동작 안 한 게 정부동작이 되는 거죠. 그 기준으로. 그 다음에 오동작은? 여기 동작해야 되는데 이게 동작한 게 오동작이죠. 그리고 오부동작은? AB가 동작 안 한 게 오부동작이고.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컨셉을. 근데 그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서 딱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외우려고 막 기호를 가지고 그때 외웠었습니다. 부합 모델링? 이건 잘 모르겠어요. 번호 아닌가요? 예? 저 전부, 집, 그거 하시네. 집 있잖아요, 집. 그래서 먼저 전력.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것만 봐서는 저도 부하 모델링, 부하의 형태에 따른 부분인데, 그건 어디 나오죠? 전력계통. 예, 전력계통이 몇 장이에요? 예? 1장에는 별 그 내용 없습니다. 1장엔 개요밖에 없습니다. 항상 어디를 보든 1장에 개요밖에 없습니다. 2장이 있습니다. 2장에. 2장의 제목이 뭐죠? 동기발전기의 표현과 뭐 기초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기발전기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 표현했죠?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발전기 있으면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변압기 표현하고, 그 다음 뭐죠? 성전설로. 그 다음 뭐죠? 변압기 있고, 그 다음에 부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발전기 표현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의 표현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송전설의 표현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지막에 부하의 표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표현과 뭐 기초방정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그냥 다 그냥 에어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순리대로 그냥 넘어가거든요. 전력계통공학의 천지에서는 뭐 요약 부분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거를 이제 모델링을 해줘야 되니까. 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 그림에서 송전솔로 부분에 가게서 발전기, 변압기, 송전솔로 부하의 표현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걸 모델링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그거를 I는 YV라는 이런 형식에 넣기 위해서 그 어드미터스 행렬을 나오면서 거기서 어드미터스 행렬을 줄이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죠. 그래서 거기서 여기 그 행렬, 축약 공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2장에서. 그리고 나서 3장 부분은 행렬 부분 나오는데 보시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계산하는 게 뭐라고요? 전력주류 계산입니다. 5장에서. 그렇게 해서 전력주류 계산을 통해서 6장에, 5장에 가서 뭘 한다? PF 컨트롤 한다. 그 6장에서는 PF 컨트롤 했던 걸 돈으로 계산하고, 7장에서는 QV 제어를 하고, 8장에서는 그걸 고장 계산한 다음에 그걸 보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9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안정도를 보고, 10장에서는 그것들을 전력계통과가 계획과 운용을 하는 부분으로 전력계통과학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시면은, 이 책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자꾸 이해를 하다 보면, 여기선 이 문제가 나오고, 여기선 이 문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을 딱 잡아보시라는 얘기죠. 기본서에서. 그게 잡아져 있으면 그다음부터 좀 편합니다.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갖다 쓰시면 되거든요. 뭐 크론의 행렬 취각 공식이 2장의 뭐 뒷부분에 나오는데, 기본서를 많이 보다 보면 그게 막 머릿속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은 연구반에 오셨으니까 기본서에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매칭이 된다. 왜? 그 장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있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게 답이거든요. 왜? 책을 썼지 않습니까?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쓴 거니까. 시험 문제도 그 책에 있는 걸 쓰라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없는 것들이 이제 어려운 거죠. 기본서에 있는 없는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중거리 송전술로 뭐 4단자 정수. 4단자 정수에서 그러면은 A, B, C, D가 있는데, A, B, C, D를 어떻게 설명하죠? 얘는 전압비. D가 전력이. D가 입히는 그걸 어떻게 하나 이거요? 이걸 설명하려면 전압비는 개방이 오픈된 상태에서 1차, 2차에 전압. 그걸 여기다 뭐라고 쓰냐 이거죠? 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다. 뭐는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뭐는 0, 뭐는 0, 뭐는 0, 뭐는 0. 전류가 0. 예, 무슨 IR 0. 그렇죠. 수전단을 개방한 상태. 네, 수전단 개방. 그러면 전압비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되죠? 아니죠. 송전단하고 수전단이 나와야죠. ES하고 EAL이 나와야죠. 전압비는. 4단자 정수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4단자 정수 여기서 이거 아닙니까? T형이든 파형이든 여기 ES가 있고 ER이 있고 여기 IS가 있고 IR이 있는데 IR이 0이니까 그때 ES하고 ER의 B가 뭡니까? 이게 전압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압비는 IR을 수전단을 개방한 상태에서의 이게 바로 전압비가 된다 이거죠. 전류비는. 근데 전압비 하면 사람이 변압기에 2차, 2차 전압. 예. 이렇게 생각해요. 예. 제가 뭐라고 그러죠? 4단자 정수라고 얘기하잖아요. 4단자 정수. 4단자 정수하면 이게 머릿속에 딱 나와야죠. 그럼 임피던스는? 그 2차가 전압기 때문에. 예? 여긴 뭐죠? ER 거를 제로. 예. 여기는 ER. 여기는? 이거요? IR. 여기는? ER. 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IR0, ER0, IR0, ER0.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다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 요거, IS, IR입니다. 그럼 얘. 이게 R은 I분의 V니까 IR분의 ER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안 되겠죠? ER이 지르니까 안 되네. 예? ES를 해주니까 안 되니까. 임피던스는 ER이. 잠깐만, 이게 헷갈리네, 저도. 4단자 정수. 자, 식으로 표현하죠. 이게 나왔나? 199번? 이건 한번 봐야 되겠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셔야죠, 정확하게. 이거는 사단자에서는 T형하고 파이형으로는 저렇게 계산 안 해요. 그런데 이제 4단자 정수에 대한 설명 부분을 얘는 지금 T형하고 파형을 설명한 거고요. 4단자 정수를 설명할 때 이건 T형이라고요. T형으로만 있네. IR분의 IS.
그건 저기고요. 위에가 S는 밑에가 아니고. 예? SR 이렇게 쓰면. 다 SR입니다. 이게 다. 안 봐도 SR입니다. 다. 나중에 보시면은. 무조건 SR이고, 여기는 RRR역인데, 전류, 전압,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럼 여기는 뭡니까? 얘가 IS고, ER입니다. 무조건 수전단하고, 송전단하고 수전단, 송전단하고 수전단의 비를 보는 겁니다. 무조건. 사단자 정수가 뭐라고요? 전달함수입니다. 전달함수. 여기하고 여기에 전달함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전압비라고 안 하고 전압 이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득. 얼마나 이득을 가져왔냐? 전류 이득. 여기에서 이쪽으로 보냈는데 얼마나 이득을 받았냐? 돈을 받았냐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기 이득이라고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이 SR이 맞을 거고 여기는 다 0입니다. 수전단의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외우시는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딱 봤을 때 사단자 정수하면 요건 사단자 정수의 개념입니다. 요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게 어디 나왔다? 선로 정수와 코로나. 예? 거기서 일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송전 특성에서 또 나옵니다. 또 4장하고 5장이 그래서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진도를 좀 많이 나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나갔네 지금. 송정용량 결정 조건 이거 아까 썼는데 예 그겁니다. 단거리 쪽에 송정용량 결정 조건, 중거리 쪽에 송전용량 결정 조건. 예? 단거리 효, 강, 중거리 강, 조, 효, 경. 뭐죠? 가용전력, 효율, 전압강압. 이제 키워드만 나오면 이제 쓰실 수가 있겠죠. 얘는 정차가, 조상기 용량, 효율, 경제성. 그런 식으로 맺혀서 쓰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요게 되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서 요 내용이 뭘까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나오면은 아예 안 나오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키워드가 자꾸 나오게끔 하는 게 일단 제 목적이고,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본서반에서 한번 봤다라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기본서반에서 여러 번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반에서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회원이 지금 600명이거든요. 금방 늘더라고요. 이상하게 오픈을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학원에서 허용만 하면은 2차분 연구반도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학원에서 싫어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봐서 인원이 늘으면 샘플 강의를 좀 받아가지고 지금 오래 했던 샘플 강의도 좀 집어넣고 해서 조금씩 늘려갈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계속 바꾸니까 연구반은 기본서반은 어차피 조금씩 비슷합니다. 다 기본서반은 솔직히 비슷하게 하는데 연구반은 제가 계속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225문제만은 스타일을 안 바꿉니다. 그거는 마지막에 항상 뭐 다른 걸 하다가도 끝에 가면은 뭐 한 달이든 남겨놓고 항상 225문제를 계속 돌려드리는 게, 왜냐면 저한테 계속 수업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 225문제를 끝내놓고 가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효과가 있으니까. 뭐 특강식으로 해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보시면 맨날 돌리는 것처럼 하면은 확실히 시험 볼 때 좀 도움이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문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보셔야지만 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 20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오시면은 1번부터 200번까지 다시 빠르게 2시부터 6시까지 계속 해가지고 할 거니까, 그때는 뭐 칠판에다 바로 쓰면서 그냥 문제 보면서 칠판에다 바로 쓰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들의 옆에다 쓰시는 걸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하면은 빨리빨리 넘어가면은, 안 되면 키워드만 얘기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굳이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될 때만 키워드를 쓰면 되니까요. 이제 시험이 14일밖에 남지 않았다 보니까 힘드시겠지만은 이종의 의미를 거둘 수 있게끔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고 또 못 뵈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시험 잘 보시고
합격하시면은 나중에 술 한번 사러 오시면 됩니다. 예. 그럼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